자, 정의대박의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컨텐츠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오늘은 수면무호흡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 수면무호흡 그러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잠자다가 숨을 잠깐만 안 쉬는, 그래서 굉장히 뚱뚱하고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르렁 드르렁 골다가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싹 멈추고 또 다시 막 푹 이러면서 또 코를 골게 되고, 이런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저도 몇 번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살도 하나도 안 쪘고요. 오히려 굉장히 말랐어요. 말랐고 또 코도 전혀 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이거를 발견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저한테 찾아왔던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이 친구는 내가 자꾸만 업무 능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ADHD라든지 다른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도파민의 부족이라든지 다른 경우에를 생각을 하고 뇌파를 찍어서 봤던 거죠. 뇌파를 찍어서 봤더니 이 첫 번째는 뇌파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뇌파상의 이상이 눈을 떴을 때는 별로 없고, 눈을 감았을 때 보니까 세타파라고 하는 뇌파, 이게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많이 올라가는 뇌파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쪽 비슷해, 이제 전두엽 쪽부터 시작해서 뇌 영역에 뇌 기능이 좀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집중력의 장애,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집중력의 장애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두엽을 치료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은 여러 가지 뇌자극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약이라든지 뇌자극술, 이런 비약물적 치료까지 합쳐서 전두엽을 되살려주는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조금 이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이 옆에 세타파, 델타파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있는 뇌파도 올라간 거를, 이게 이제 피곤해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수면이 불량하거나 이랬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한 1, 2개월 있다가 뇌파를 다시 측정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뇌파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전두엽을 열심히 치료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왜 안 좋아졌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뇌자극술의 방식도 바꿔보고 약도 바꿔보고,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집중이 잘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의 문제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이 델타파가 역시나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역시나 수면이 조금 문제가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에 봤을 때 수면 무호흡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전혀 없었어요. 매우 마른 친구였고, 또 코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아주 규칙적으로 지키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수면에 문제가 이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뇌자극술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바꾸면서 진행을 해본 결과 오히려 더 이 세타파나 델타파가 올라간 것들은 더 심해지지,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서 이때 수면에 대한 검사, 다른 병원에 의뢰를 해서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압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받아서 양압기를 쓰고 난 다음에 이 집중력과 뇌 기능 상태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뇌가 잠을 자면서 장기 기억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루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 때 자꾸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약간 지식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뇌를 자꾸만 각성을 시키면서 깨우고 뇌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꿈 작업을 방해를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도 뇌가 충분히 피로도 풀지 못하고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지도 못하고 수면의 기능이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 무호흡 그러면 잠을 자다가 숨을 자꾸만 멈추는 이런 증상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게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잠을 자거나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적고요. 내가 집중력이 너무 많이 좀 떨어지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낮 동안에 계속 피곤하고 졸립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수면 무호흡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뇌파 검사를 통해서 델타파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도파민 이야기에 나와 있는 하지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지불안 증후군도 똑같아요. 결국 스트레스에 의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져서 수면장애 형태로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보통은 뭔가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으로 알고 계세요. 이 수면 무호흡은 정신과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많은 분들이 찾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병의 일종이다.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에 대해서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결국 뇌에 미치는 영향이 뇌의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호르몬을 부족하게 만들면서 뇌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화된 상태가 수면장애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면장애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가뜩이나 어려운 뇌의 기능을 더 떨어뜨려서 집중력의 장애라든지 이런 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좀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 때문에 수면 무호흡이 많이 생기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식욕이 땡겨서 비만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게 또 결국은 이 구강 이쪽 구조를 비만하게 만들어서 수면 무호흡을 또 만들고, 이게 이제 띄어서 놓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 무호흡하면 비만 인구,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코를 많이 고시는 분 보통 이렇게 한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마르고 코골이가 없는 사람들도 수면 무호흡에서 완전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